이분은 분명히 보형물 부작용이 생겨서 뺐는데 또 실리콘을 넣네? 그러면은 한 번 생긴 분들은 또 부작용이 안 생기냐? 생길 수는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코끝이 들려 있으면 정면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동양권의 우리나라의 정서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들려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겠죠. 코 수술을 받고 나서 물론 직후에 코가 들려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대개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수술하신 지 몇 년이 지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코가 들려 보인다든지 또는 주변의 지인분들이 코가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코끝이 수술했는데 들렸다? 그럼 바로 구축부터 생각을 하시니까요. 일단 구축하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시고, 코가 들렸다고 무조건 구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병원에 가면은 구축이라는 이야기들도 흔히 들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전에 수술을 하셨을 때 뭐 비중격이나 기온고를 쓰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코를 다시 수술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늑연고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레 생각을 하시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수술을 받고 나서 코끝이 들려있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시는 분의 수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원하시기 한 5년 전에 코 수술을 한번 받으셨고요. 환자분의 설명으로는 기온골과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을 쓰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콧대 보형물에 부작용이 생겨서 코 안으로 절개를 해서 보형물만 제거를 하시고 3년 정도 그냥 지내셨다가 이제 정면에서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콧대 라인도 좀 개선을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사진 보시면 확실히 정면에서 좀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옆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비순각도 좀 올라가 있고 코끝도 좀 올라가 있고요. 코끝과 보형물을 빼고 나서 생긴 기존의 콧대와의 이제 단차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이제 상담 때는 귀연골만 쓰셨다고 했는데, 이제 상담 때 만져보니까 귀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또 코끝은 확인해 보면 지지대는 들어가 있고, 비중격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중격을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들어갔을 때 비중격 지지대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많이 휘어 있거나 또는 인공재료랑 같이 사용됐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기존의 지지대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새로 코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귀 한쪽 가지고는 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늑연골까지는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는 이제 비중격 지지대를 사용한다면은 늑연골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 이제 귀 양쪽까지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모식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비중격이 역시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중격이 채취가 돼서 이런 노란색 모양의 지지대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코끝 연골을 박리하고 나니까 이 노란색의 비중격 지지대가 재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코끝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코끝을 내리기 위해서 코끝 연골을 박리를 해서 연골 재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골을 이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 포인트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끝 연골을 기존의 비중격 지지대에다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쪽 부분은 제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끝 연골을 지탱해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게 됩니다.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연골로 지지대가 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골 구조를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귀연골을 결과적으로 한쪽만 사용해서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코끝을 내리기 위해서 기존의 노란색 이 비주 지지대를 분리를 해서 새로 고정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달만 지나도 이 기존의 지지대가 비중격하고 완전히 유착이 돼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거를 분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조직에 손상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고정을 하게 되면 또 수술 후의 변화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대를 최대한 이용을 하지 이거를 새로 분리를 해서 새로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다가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연골을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연골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찝힌 느낌이 있죠. 이게 좀 물론 내리면서 좀 보완될 수도 있지만은 코가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끝 연골을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측으로 이동된 코끝 연골을 이런 식으로 펴드려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코 모양, 그리고 코끝도 이렇게 찝힌 느낌이 연골을 비공 내리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끝을 내려드렸고 콧대가 좀 높아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실리콘 보형물을 한 2mm 좀 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보형물 부작용이 생겨서 뺐는데 또 실리콘을 넣었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형물을 빼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를 했고요. 콧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보형물에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형물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형물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고 오히려 미용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어요. 물론 진피나 누경골 같은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채취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미용적인 부분에서만 따졌을 때는 진피나 누경골보다는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 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한 번 생긴 분들은 또 부작용이 안 생기냐?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몇 배가 증가되는 건 아니고 발생 가능성은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종 상담 오셔가지고 저는 보형물이 몇 미리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는 몇 미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 미리인가요? 보형물의 높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끝을 얼마나 높이고 어떤 위치에 놓을 건지, 코 길이는 어떠신지, 눈썹뼈의 돌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형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mm랑 4mm랑 차이가 많이 나냐?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보형물은 2mm 정도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코가 좀 들려있는 분의 재수술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분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수술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가 들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현재 코의 상태입니다. 연골의 상태라든지 피부의 상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술 계획은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료 후에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